아마 이거 수업했을 때 아파트가 좀 있었나봐요. 자, 얘들아, 이게 뭐 로즈 아파트도 좀 됐니? 그 싸이 알아요? 싸이 흠뻑쇼라고 거기에 막 이렇게 게스트 와가지고 했는데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너무 즐거워 보였어. 자, 그럼 봐봐. 댄동어미 화전가라는 게 뭐냐면 가는 노래잖아. 어떤 노래냐? 그럼 꽃에 관련된 노래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꽃놀이에요. 그러면 댄동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동이 아이동자잖아. 그러니까 누구 엄마야? 땡땡이 엄마야. 그래서 땡땡이 엄마 지금 꽃놀이 가는 노래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곧 커면 이제 성인이 될 거고 성인이 돼서 또 결혼하고 애 낳으면 또 애 엄마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10대 때는 다 잘 못 놀지만 20대가 되면 뭐 술도 먹고 놀 수도 있고 뭐 클럽 같은 데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럼 이렇게 우리가 잘 놀아봤던 어린 시절이 있을 건데 뭐 30대라고 40대라고 50대라고 60대라고 못 놀겠어요? 언제든 우린 놀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 놀아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막 고전 시가나 시가 되게 어렵다고 느끼시는데 별 내용 진짜 없고요. 그냥 놀아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이제 볼게. 내 팔자가 사는 대로 내 고생이 닿는 대로 뭐 좋은 일도 그런 일도 다 그뿐인데, 그러니까 약간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 두 글자로 쓸게요. 관조적이라는 건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는데 엄청 좋아하고 싫은 일이 있는데 또 엄청 싫어하면요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좋든 싫든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지. 그럼 인생의 즐거움은 어디 있는 거고 우리는 뭘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뭐라고? 야, 춘3월 3월 달에 좋은 시절에 꽃 피는 3월 좋은 시절에 꽃놀이 화전놀음 와서 가자. 그래서 여기서는 꽃놀이를 권유하고 있고요. 자, 놀이라는 건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풍류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는 걸 권유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놀러 갔잖아? 꽃이 되게 예쁘겠죠. 새소리도 들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면 노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옛날에는 뭐 놀 게 뭐 있었겠어요? 그러면 꽃 보러 가고 새 보러 가고 지금도 이제 해운대 바닷가 같으면 약간 실버타운이잖아요. 해운대 바닷가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바닷가 보면서 좋다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한 생각하시면 되고, 밝은 달은 좋고 맑은 바람도 시원하고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와서 웃고 놀아보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그 무슨 얘기야? 놀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또 이런 거다. 이것도 있는 그대로 읽으면 사람 눈이 이상해서 제대로 보면 좀 이상하고 고운 꽃도 막 잘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여. 그런 얘기를 하다가 새소리도 고쳐 듣고 슬픈 마음 절로 나는데 마음 심자가 제일이라 단단하게 마음 잡으면.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슬픈 마음이 날 때라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 꽃은 절로 피는 거고 새는 예사 우는 거고 달은 매양 밝은 거고 바람은 일상 부는 거라.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 살면서 시련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좀 관조적으로 보자. 그리고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태평하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예사로 보고 예사로 듣지가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조적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고. 그럼 어떻게 돼? 고생이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 계속 관조적인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앉아서 울고 있었던 거야. 왜? 인생이 고달팠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여성들이 직장 생활이나 생산 활동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청춘 가부들이 되게 힘들게 살다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문득 깨달아 보니까 어떻게 돼? 야, 인생이 고달팠는데 그냥 우리 놀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인생 별거 없으니까 놀아볼래?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즘은 글쎄 어디서 노는지 잘 모르겠는데 야구장 이런 데 가면 응원하잖아요. 혹시 야구장 가봐요, 여러분? 야구장 가는 사람. 올해 야구장 가봤다서. 가봤어요, 혹시 야구장?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가봤어요?
또 이제 또 부산에 또 야구 또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제 야구장 가면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잖아. 재밌지 않니? 야구 보러 가는데 춤추고 노래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내가 야구장 가본 애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야구장 가서 지금 놀고 있는 거야. 그거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댄동어미 하전가는 별 얘기 없고, 아, 댄동이 엄마야, 과부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냥 꽃놀이 하자, 놀아보자, 우리 야구장 가서 그냥 프로 헤쳐놓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가자라는 견해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삶에 있는 견해는 뭐예요? 그렇죠. 근심, 걱정, 삶의 어려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좀 편하게 놀아보자. 편하게 생각하고 놀아보자.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랑 여기 OX 문제가 한 600문제 돼요. 다 풀고 나면은 고3 때까지 이 OX 문제에서 좀 틀릴 일은 없으니까 꾸준히 차분차분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보자, 여기 또. 자, 이제 고전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야. 그럼 어떤 노래냐면 면양정이라는 정자에서 부른 노래야. 그럼 정자는 뭐냐면요, 요즘으로 치면은 전망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봤을까?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스카이 라운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고층에 경치 좋은데 이렇게 뭐 보면서 뭐 차 한잔 할 수도 있고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럼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옛날 사람들은 거기 올라가서 뭐 했겠어요? 그렇지, 자연 경치 보면서 아, 좋네 라고 보통 즐겼을 거예요. 자연 경치를 즐기는 그런 거야. 이제 지금 우리가 해외여행 가면 뭐 야경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즐기듯이 옛날에는 자연 경치를 보고 즐겼고, 요즘도 막 높은 빌딩 가서 막 이렇게 해운대도 뭐였지, LCT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전망대 있잖아요. 그럼 거기 올라가가지고 바닷가 멀리 볼 수도 있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즐길 수 있는 게 인공물을 즐기긴 어렵잖아. 건물이 있진 않으니까. 그럼 자연 경치를 즐겼고, 정자에서 즐길 수 있는 건 자연 경치밖에 없으니까 사실 제목만 봐도 얘는 맞는 선지예요. 눈치껏. 왜 제목만 봐도 맞는 선지야? 그렇지, 자연을 보고 즐겼으면 자연이 좋다, 자연 좋다는 얘기를 했을 거고, 당연히 그 자연에 대해서 마음이 가깝겠네, 자연 친화의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됐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자연 친화가 있는 거냐? 흰 구름 뿌연 연하 푸른 이는 살람이라. 이거 잠깐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제 해운대 바닷가잖아요. LCD 건물 있는 것 같죠? 그럼 봐봐, 구름이 이렇게 내려온 거야. 그럼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 그러면 얘를 다리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면 위에 이렇게 천장처럼 받치고 있는 거잖아. 이걸 연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산이 있었을 거 아니야, 옛날에도. 그럼 이제 맑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흐릴 때 이렇게 보면 구름이 딱 이렇게 깔려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산과 산 사이에 구름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얘를 연하라고 불렀어요. 또는 여기에 노을이 확 지면 노을이 이렇게 층처럼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얘가 뭐처럼 보여요? 마치 다리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연하라고 불렀고, 연하는 뭐라면 구름이 좀 낮게 깔려 있거나 또는 노을 같은 게 좀 깔려 있는 이런 걸 연하라고 불렀어. 그래서 흰 구름 뿌연 연하, 푸른 이는 살람이라. 그래서 이렇게 산과 구름이 방금처럼 되어 있는 그 느낌을 얘기를 한 거야. 됐죠? 자, 그럼 봐. 이 사람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던 경치를 글로 써놨잖아. 그러면 경치를 얘기했으니까 한자어에서 경치는 경이죠. 앞쪽에 이 경치가 있으니까 선경이라고 불렀어요. 됐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떤다고 내가 느낀 거야. 뒤쪽에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경후정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가 선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후정이야. 이런 식으로 선경후정으로 야, 되게 예쁜 것 같아, 뭔가 아양 떠는 그런 느낌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니? 자, 그러면서 전부 이제 자연물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친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전 시가는 자연친화 없는 작품이 힘들어요. 그리고 고전 시가는 거의 90%가 자연친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초반부터 자연친화가 너무 잘 나타나 있어서 그냥 딱 이 정도로 바로 다 고르고 끝날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좀 더 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많이 써서 쓰셨을 텐데, 자, 이런 거 얘들아.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 겨울은 막 춥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봐봐. 겨울에 막 시리다, 옆구리가 시리다, 막 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또 봄이 오면 괜히 가슴이 살랑살랑 하면서 연애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봐. 이렇게 자연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어? 가지만 다시 오는 순환이거든. 그러면 계절만 그러냐? 시간도 그러죠. 아침이 됐다가 점심이 됐다가 저녁이 됐다가 밤이 돼서 어두컴컴했다가도 다시 새벽이 오고 다시 아침이 오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니? 그렇죠. 자연이라는 거는 다시 이렇게 오는 뭔가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대부분 뭔가 순환에 대한 이런 게 나와요. 됐니?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자연의 섭리를 깨닫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할 것 같거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필기가 되셨으면.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죠. 자,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군지정 또는 지조절개 또는 뭐라고 하니? 유교적 가치관이라고 해요. 제가 되게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뭐냐, 지금 이 시대는 자본주의라는 종교와 민주주의라는 종교로 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독재보다 투표에서 선출된 민주주의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그 시절의 최고는 민주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었고 유교였단 말이에요. 그 유교적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임금에 대한 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사랑한다, 영군지정이고, 임금에 대한 지조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고, 유교적 가치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임금에 대한 부모에 대한 효였거든요. 그래서 충과 효가 되게 중요했던 얘기를 하고 있으니, 임금 잊으면 그건 불효야. 임금 잊으면 안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임금 향한 뜻이 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유교적 가치관, 영군지정, 지조절개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노란색 형광펜 친 게 다 똑같은 얘기고, 여기서 약간 다른 게 이제 어버이를 그리는 건데 이건 효였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충과 효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충과 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연의 섭리는 아니잖아. 이게 인간 세계의 가치관이지 자연의 섭리는 아니죠. 인간 세계의 섭리 또는 가치관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다.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필기하셨으면 되겠고, 사실 여러분 자연의 섭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도 봤을 거야. 틀렸고 일단. 그럼 같이 우리가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볼 거거든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필기 시간 좀 더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슬프고 즐겁고 해도, 자, 얘들아 봐봐. 이렇게 옛날 말 읽을 때 어렵잖아요. 슬프다, 즐겁다 반대되죠. 그럼 봐. 옳다의 반대말 뭐 되겠어? 그르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외다라는 단어를 저도 처음 봐요. 하지만 얘를 이렇게 슬프다, 즐겁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반대되는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반대되는 단어로 슬프다, 즐겁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두 번째,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화자인 나의 몸을 해올 일, 소리 나는 데 읽어봐. 해올 일, 할 일, 내 할 일만 닦고 닦겠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닦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수양이라고 하죠. 이것도 유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시작부터 이 사람은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수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밖에 남은 일은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뭐겠어? 자기 수양을 집중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난 모르겠어요.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나는 자기 수양하면서 살래요. 자, 그럼 자기 수양을 하면서 살다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중에 보기 같은 걸 주는데 이 사람이 유배온 상황이야.
유배를 왔다는 건 뭔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는데 두 가지죠. 진짜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또는 누명을 썼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어쨌든 유배를 명령한 건 임금님이기 때문에 임금님한테 내가 나 잘했는데 이럴 순 없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잘못했어요. 내 일이 망령됐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일단 자기 잘못을 인정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님을 생각하다가 잘못한 거거든요. 라고 좀 예쁘게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임금에 대한 충성, 임금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죠. 내가 님 생각하다가 잘못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누가 자꾸 나한테 모함을 하더라도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이르다 모함하다죠. 누가 모함해도 임금님 좀 생각해 주세요. 이라고 하면서 일단은 내 잘못 인정할 건데 너무 남의 모함 듣지 마시고 남이 모함해도 임금님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시냇물한테 나를 비유한 거야. 시냇물은 계속 흐르죠. 나의 마음도 어떻게 돼? 계속 돼요. 그래서 시냇물 계속 흐르고 나의 마음도 계속 된다. 된 여기까지? 그럼 내가 유배를 왔으니까 누가 떠오르겠니? 어머니가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잖아. 그럼 참 힘든데 내가 어버이를 그리는 그런 효심처럼 임금님을 그리우는 충성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예쁘게 좀 봐주십시오. 이런 글이잖아. 그럼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배 와가지고 일단 내 잘못이고요. 남들이 자꾸 모함해도 그냥 생각 잘 한번 하시고 내 마음 안 변하거든요. 내 마음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금님 좀 예쁘게 봐가지고 저 좀 잘 챙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결국에 뭐니?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 인간 세계 섭리 가치관,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임금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1번 뭐를? 충성을. 2번 뭐라고? 자신의 결백, 자신의 억울함. 남들 얘기 너무 듣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였어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예, 필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필기 다 되셨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자, 39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아까랑 이제 비슷한 부분인데, 얘도 어차피 얘들아,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뭐 가지고 살았어? 유교 가지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 얘기하게 되어 있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유교적 가치관인 충가효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생 나는 원하는 게 충가효예요. 그걸 안 지키고 살면 그냥 나는 짐승 같은 존재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다. 그러면 나는 유교가 가치관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뭐 하고 있어, 이 사람은? 10년을 허둥거리고 있죠. 그리고 못 이룰 것 같죠. 그리고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죠. 전부 다 지금 뭐야? 방황하고 있네. 이해됐니? 확신이야 방황이야? 방황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방황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거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도 그냥 학원 가기 싫고 집에서 놀래. 그런데 솔직히 너희 나이 정도 되면 다 알아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럼 사실 지금 노는 것도 좋지만은 미래를 생각하면 저도 그렇잖아. 저도 사실 오늘 이제 수업 땡땡이 치고 놀러 가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도 미래 이렇게 나이든 영감님들도 이렇게 할아버지들도 미래가 걱정이 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미래가 훨씬 더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놀아야지랑 미래 중에 우리는 당연히 뭐 하고 있어?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이 시절 사람들은 뭘 생각을 했던 거냐? 내가 출세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자연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 살 수도 있어요.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얘는 뭐냐면 아직도 뭐 하고 있어? 뜻을 결단 못하고 나는 뭐 하지?
아, 나는 자연도 좋은 것 같고 임금님한테 충성하면서 관료도 좋은 것 같은데 나 뭐 하지? 약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럼 옛날 사람들은 뭐랑 뭐 중에 고민을 했냐? 자연 같은 거를 속세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해서 탈속이라고 얘기했고요. 여기를 속세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속세를 지향할 건지 탈속을 지향할 건지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놀까? 아니야. 공부해야 돼. 우리도 이걸 고민하잖아.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나 지금이나 놀 건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세속적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건지를 고민을 했는데 이제 유교적 가치관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긴지 저긴지 고민을 하더라. 고민을 했으니까 방황이고 확신은 아니더라. 그래서 틀린 선지다 이렇게 정리되시는 분도 보이셨을 거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뭐 어렵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아까 오지선다를 좀 풀어보려고 했거든. 사실 수능 문제긴 해요. 수능 문제인데 되게 쉽게 깔려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솔직히 그 정도 수준이면 일반고 기준이면요 그 정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중학교 3학년 수준이야.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그 정도 문제를 틀린다 쉽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제 중2이기 때문에 좀 한번 풀어본 거고 중2 학생들이 그걸 다 맞출 수 있다면은 뭐 고등학교 올라가면 충분히 이제 1등급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다 맞추지 못한 상태거든. 그래서 이걸 좀 기초를 다 끈 다음에 넘어갈 거고 문제 푸는 방법도 차근차근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볼 텐데 얘들아, 자 이런 전망 같은 거는 마지막에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것이다는 추측이잖아. 말이 좀 어렵지만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고 희망에 대한 추측이 있으니까 자 봐, 추측은 뭐야? 미래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희망이 있으니까 긍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괜찮은 선지 되겠네. 그래서 뭐냐, 이렇게 기술적인 걸 배우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는데 보통 마지막 부분을 집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집약되는 부분에 특히 주제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밑에 좀 집중을 해보면은 답 고르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OS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한번 써가시면서 좀 판단하는데 시간도 단축해보고 부담도 줄여주는 그런 걸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일단 필기 쭉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네, 잘하고 계시고요. 네, 훌륭합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넘어가서 이제 오른쪽도 볼게요. 41페이지요. 자, 우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건 뭐냐면 대립이 아니죠. 갈등도 아니죠. 잘 살아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건데 이육사 시은 알고 계시죠? 이육사 시인은 일제 때 저항했던 저항시거든. 저항한다는 건 대립 갈등 있잖아요. 자, 마지막에 집중해 볼까, 얘들아? 그럼 봐봐. 이육사 시인한테 있어서 노래 가락은 뭐겠어요? 저항 의지겠지. 그럼 저항 의지를 흔드는 부정적 현실이 있었겠죠. 그리고 저항 의지를 흔드는 춥다 얼어붙는 그런 데가 있겠지. 됐니? 그런데 갑자기 미친들 어떠냐? 이게 무슨 얘기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사람 봐봐. 지금 뭐 하고 있어? 노래하고 있죠. 희고 푸르운 즈음을. 희고 푸르다가 부정적인 것 같다, 긍정적인 것 같다. 그렇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미래를 뭐 하고 있어? 노래한다. 즉 무슨 얘기야? 미래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봐봐, 얘들아. 동상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그러면 얘한테 친일파대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속삭였겠어? 근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 저항하는 의지를 가지고 뭐 하고 있니? 동상처럼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저항 의지를 가지고 쭉 살아가고 있거든. 그럼 무슨 얘기야? 그렇죠. 야, 시대가 이런데 너처럼 사는 거는 미친 짓이야. 야, 시대가 일제인데 너 저항하는 건 미친 짓이야. 야, 난 차라리 그래 미쳐서 살겠대. 그래서 나는 저항 의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차라리 미치겠다. 미친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결국 무슨 얘기야? 미친들 어떠랴? 저항하겠다.
시대가 이런데 저항하는 거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저항하겠다. 이런 얘기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제시대 조화, 일제시대 편하게 살고 싶은 거야? 저항하고 싶은 거야? 저항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선지 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그래서 한번 필기 정리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차분히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 공부 체력을 길러주니까 부지런히 필기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지금까지 OX 다 맞춘 사람? 예, 훌륭합니다. 뭐 한두 개 정도 좀 틀린 게 좀 있는 사람 괜찮아요. 좀 틀린 게 있는 것 같다. 예, 고쳐 가시면서 하나씩 배우시면 되니까 훌륭하게 잘 하고 있고요. 자, 42페이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담담하다는 건 이런 거야. 담담하다. 자, 혹시 여러분 기르던 강아지 있었어요? 혹시 기르던 강아지 죽으면 엄청 슬프지 않아요? 좀 슬픈 얘기인데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 이게 강아지를 기르면 제일 아픈 게 이제 떠나보낼 때. 왜냐면 있을 땐 너무 좋잖아. 근데 얘가 없어지는 순간 그 좋았던 감정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허전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가 있고 그 슬픔을 좀 담담하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제 지금 저희 이제 전 여친 한 3년 헤어진 지 3년 넘었는데 전 여친 강아지 이름이 콩이었어요. 콩이는 지금도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전 여친은 보고 싶지 않지만 콩이는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콩이는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겠어요. 전 여친하고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 키웠던 강아지 이름이 한이었어요. 왜 한이었냐면 그때 되게 예쁜 여배우가 극 중에서 이름이 한이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예쁘다고 이제 한이라고 지어줬어요. 아무튼 이제 한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얘가 원래 이제 집안에만 있다가 할머니가 이제 병원 때문에 택시 타고 쭉 가시는데 뜬금없이 얘가 막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얘를 잡을 새도 없이 막 튀어나간 거야. 그래서 그냥 알아서 돌아오겠자고 냅뒀어요. 그런데 한 4시간 지났는데 안 오는 거야. 보통 얘가 집 나가도 한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 오잖아. 그래서 찾으러 갔죠. 근데 왠지 그 쎄한 느낌, 왠지 불안한 느낌. 할머니 택시를 따라가지고 막 가면 큰 길가로 나갔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왠지 불안한 거야. 일단 그런데 얘가 이제 아마 할머니가 탄 택시를 따라갔다고 생각을 하면 큰 길가에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에 하얀색 막 뭔가 희끄무리한 그런 게 보이는 거야. 에이, 아니겠지. 맞나? 막 이러면서 내가 갔더니 한이었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한이를 하얀색 희미한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감정이 되게 절제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걸 딱 수습을 해가지고 이제 데려왔죠, 집으로.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엄청 우는 거야. 우리 엄마가 펑펑 울면서, 그때 우리 집이 좀 사정이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사정이 안 좋은데 막 강아지 데리고 이사하기도 쉽지 않았고 이렇다 보니까 엄마는 아이고 너희가 우리 사정을 알아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선택을 했나 보구나 막 이러면서 엄마가 엄청 가슴 아파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걸 우리는 슬픔이라고 읽었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하얀색 희끄무리한 게 있다고 보면 이거를 되게 담담하게 절제해서 표현한 거고, 담담하다, 절제했다, 관조적이다 비슷하고요. 슬프다, 격정적이다 비슷해요. 얘는 감정을 표현했으니까 주관적이다가 되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수학적 그래프를 딱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판단을 하는 거야. 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 자기의 슬픔을 막 표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지. 그래프 다 그리셨습니까? 필기도 하셨습니까? 선생님, 그 OMR 거두셨으면요, 테스트 결과 취합해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밀착도 보내보세요. 교육하면서.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얘들아.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그렇죠. 우리는 있는 대로 울음을 다 울었잖아요. 그럼 담담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이고, 두 번째는 봐봐. 아버지랑 합의를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아버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러분 대상과 합의를 이룬다는 뭐가 있지? 물화일체죠. 물화일체가 뭐야? 물은 대상이야. 아는 나 또는 사람이죠. 물화가 뭐하고 있어? 일체되는 거니까 대상과 내가 일체되는 거, 대상과 합일되는 게 물화일체예요. 된 여기까지. 그래서 물화일체라는 개념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분 정도만 더 하고 간식 왔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여러분. 10분 정도만 더 합시다. OX 문제 좀 더 풀고 틀렸다는 거 확인되셨을 거고. 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기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아래 가볼게요. 자, 얘는 왜 물화일체가 되냐면 이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노숙이에요. 아, 진짜로. 왜냐면 어차피 저는 뭐 세상 또 뭐 겪을 만큼 겪어봤고 이제 일을 막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너무 머리가 복잡하거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강남역에 재수생이 되게 많았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재수생이고 뭐고 다 대치로 가버렸는데 한 1919년? 1919년 언제? 2019년. 1919년에 2019년. 2019년에 코로나 직전에는 대치에 재수생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재수형 수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이 강남역 4번 경남역 5번 출구에 있었어요. 4번이 아니라. 강남역 5번 출구에 딱 나가면 거기에 벤치가 딱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가 바로 집 앞이고 바로 연구실 앞이잖아. 그럼 저는 이제 벤치에 스리퍼 찍찍 끌고 신고 가가지고 스리퍼 신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어요. 노래 들어. 그러다 보면 좀 이제 귀찮고 날씨가 좋아요. 그럼 날씨가 좋은 날은 벤치에 이렇게 누워요. 스리퍼 딱 신고. 그런데 강남역이 어떤 데냐면 얘들아, 남자고 여자고 제일 예쁘게 꾸미고 와서 뭔가 이렇게 약속하는 데야.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조금이 뭐야, 20m 옆에 삼성 본사 건물 있고 거기서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강남 클럽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화가고 해외 관광객도 많고 이런 데거든. 근데 여기에 슬리퍼 신고 있는 머리 다 산발해가지고 아저씨가 누워서 이렇게 딱 있다고 생각을 하면 누가 봐도 노숙자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만약에 내가 그 골판지 박스 이렇게 딱 덮는 순간 100% 이거는 노숙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골판지까지 내가 심한 거 같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면은 모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쳐다봐요. 쟤는 뭘까 이러면서. 그럼 봐봐, 나는 그냥 이렇게 있는 거고 옛날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생활을 했었을 것 같거든. 그럼 봐라, 나는 여기에서 내 주소를 뭐라고 하는 거야? 강남역 5번 출구 나와 있는 벤치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지붕은 뭐야? 하늘이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 이불은 뭐예요? 옆에 있는 그냥 상자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했는 옛날에는 10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지고 초가집 3칸을 만들었어요. 그럼 초가집이니까 엄청 허름한 집이야. 그럼 엄청 허름한 집에 한 칸은 누가 살아? 내가 살아요. 한 칸은 뭐 했어? 달을 주겠대요. 한 칸은 뭐 주겠어? 맑은 바람을 주겠대요. 야, 강사는 어디다 둘래? 야, 둘 데가 없네. 옆에다가 강사는 그냥 둘러두고 볼래? 자, 무슨 얘기야? 그렇죠. 자연과 우리 집을 나눠 쓰고 내 집이 자연이라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 사람은 뭐야? 첫 번째, 자연 친화가 있고요. 막 100억짜리 집 이런 거 아니니까 분수에 만족한다 안분지족도 있고요. 물화일체까지는 아닌데 자연을 뭐처럼 친구처럼 생각을 하니까 자연한테 집 하나를 줬을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해? 의인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하나 더, 나는 그냥 어떻게 살고 있어? 편안하게, 가난하지만 즐기며 살고 있으니까 그걸 뭐라 그러니? 안빈낙도라고요. 자, 이거는 고전 문학에서 맨날 나오는 주제들이니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자연과 조화를 이뤘으니까 대상과 조화를 이뤘다. 맞죠? 나는 강남역과 온몸이 같아진 거잖아. 이것도 조화를 이뤘다. 괜찮겠죠? 이런 시였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런 걸 이제 시조라고 하잖아. 우리가 시조의 특징도 차근차근 배워가시는데 그 전에 앞서가지고 개념 단단히 하고, 사실 OX 문제 정도는 거의 다 맞추는 상태에서 문제풀이로 넘어가야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OX 문제 하면서 중간중간 테스트해서 우리 그 5개 중에 고르는 거 있죠? 그걸 최대한 좀 맞춘 다음에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한 5분만 더 하면 잠깐 쉴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여기도. 자, 불만족스러운 삶의 현실에 대한 얘기인데, 자, 조선시대에 이제 보시는 건데요. 자, 봐봐. 제비 한 마리가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 또 무슨 얘기하니 해서 봤더니 이제 이런 거야. 자, 우리가 자연도 그렇고 우리 인간계도 이런 피라미드 구조였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 최상위포 시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중간에 있는 애들이 뱀이 뭐 잡아먹겠어? 제비나 제비 알이나 제비 새끼들을 막 와서 잡아먹을 수 있었겠죠. 또 황새도 엄청 커요. 막 잡아먹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를 와가지고 이렇게 초가집에서 딱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비는 항상 이렇게 초가집에다가 집을 이렇게 딱 짓잖아. 그래서 제비가 날아와서 초가집에다 집을 짓고 있으니까 혼자 상상을 해본 거죠. 너는 왜 초가집 옆에서 이렇게 처마 밑에다 집을 짓지? 생각을 해보니까 자연에다 이렇게 집을 지어버리면 황새가 못 살게 일구고 뱀이 못 살게 군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그 시절의 황새라고 하면은 뭐겠어? 탐관오리요. 핍박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비 같은 백성들이요. 야, 니네도 우리랑 처지가 똑같네. 즉, 여기를 지배층, 여기를 피지배층이라고 본다면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핍박하는 이게 자연이나 인간이나 똑같구나 이 얘기야. 그럼 만족했으니까 이 얘기하겠어? 불만족스러우니까 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거 그려놓으시고 5까지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필기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넘어가서 한 2개만 더 할게 이제. 자, 여기도 이제 불만족스러운 삶이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제 한림멸공이나 무슨 별곡이라는 게 나오면 하나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경기체가라는 거야. 왜 경기체가냐면 경기 어떠합니까? 가라는 게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힙합은 힙합 나름대로, 그다음 아이돌 놀이는 아이돌 노래대로 뭔가 규칙이 있잖아. 이 시절에 경기 어떠합니까라는 걸 후렴으로 박는 형태의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은 경치거든. 그러니까 일종의 얘네는 지금 플렉스 하는 거야. 경치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그러니까 플렉스 하는 거야. 이때 잘 나갔던 애들이 자기를 플렉스하는 그런 노래인 거고, 그러면 그 플렉스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경기 어떠합니까? 그래서 경기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 형태다. 그래서 경기체 노래라고 한 거야. 경기로 시작하는 형태의 노래다. 그래 경기체가라고 한 거야. 이게 언제 나타났냐면 고려 말 신진 새롭게 나와 있는 사대부들, 얘네가 결국엔 힘이 세져가지고 조선을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로 작가였고 제일 잘 나갔던 때 썼으니까 자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자랑하는 얘기가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자, 유원순 씨의 문장 잘 나가요. 이인노 씨의 시 잘 나가요. 이공로 씨의 사륙변련문 잘 나가요. 우리 잘 나가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자기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보통 인스타에다가 내 사진 안 나온 거 올려요? 예쁘게. 제일 잘 나온 거 올려요? 제일 잘 나온 거 올리잖아요. 물론 이제 웃기려고 안 나온 걸 올리지만, 사실은 보통은 뭐 보정을 하든 필터를 씌우든 제일 예쁘고 제일 잘 나오고 나의 가장 좋은 순간들을 올리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 된 여기까지? 그럼 이 사람들은 제일 자기가 예쁘고 잘날 때를 얘기하고 플렉스 할 때를 얘기했는데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만족스러울 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뭐라고 보면 되냐? 인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인스타에다가 막 우는 소리, 힘든 소리, 징징거리는 소리도 쓰는 사람 분명히 있어. 나도 옛날에 많이 썼어요. 누가 봐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예쁜 거, 좋은 거 이런 것만 쓰잖아.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 보시면 막 스레드 이런 데다 막 논문 쓰잖아요. 그리고 막 페이스북 이런 데 보면은 막 글을 이만큼씩 써놓잖아. 근데 보면은 막 자기 힘든 얘기, 안 좋은 얘기 막 쓰는데 니네는 별로 관심 없어 안 보잖아. 근데 얘도 똑같아요. 그 시절에 그런 걸 쓰는 노래도 있었지만 얘는 뭘 썼다고? 자기가 제일 잘 나갔다,
우리 잘났다 플렉스했던 시절에 플렉스했던 그런 노래가 들어오다 보니까 불만족스럽지 않고 만족만 있을 것이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게 경기체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틀린 선지 판단되셨을 거고 필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다 하셨죠? 필기 다 하셨으면은 자 이것까지만 하고 잠깐 쉽시다 우리. 자 의지 표출인데 단원 의지 1도 안 보이고 주제가 뭐냐면 승무야. 승무가 뭐냐면 스님의 무용이에요. 그러면 스님이 왜 무용을 했냐면 이게 종교적인 표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교회 같은 데는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뭐냐? 삶이 괴롭잖아. 이걸 종교를 통해서 위로받거든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종교를 통해서 위로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노래 그 춤에 대한 묘사야. 얇은 옷이야. 그러면 그거를 고깔로 해가지고 머리에다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고이 접어가지고 막 예쁘게 하는 건데 이거 하나 볼래요? 진짜 사실은 니네는 이게 거의 느낌이 없지. 예를 들면 승무 이게 승무거든요. 머리 쓰고 있는 게 얇은 사, 하이한 고깔,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것 같지만 고등부네요. 근데 이제 이거 1등 하시면 서울대 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걸 묘사한 거야. 그런데 쟤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머리를 빡빡 밀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머리를 빡빡 미는 그런 머리 밀고 이제 저런 승무를 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승무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단어 노조 이런 거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승무를 뭐 하고 있다?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 승무의 묘사를 통해서 뭐라고? 종교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 뭐 종교적 승화 이런 거는 차차 여러분 제 수업 들으면서 이해가 되시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까지 하고 쉰다 그랬죠? 예. 지금 영상 끊어주시고 자 계속해서 여러분 46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얘도 좀 어려우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봐봐. 자 일단 이제 극복 의지와 부정적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자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이 초반부를 촉발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럼 봐. 요 사이에 고공들이 생각이 없대.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게 벌써 고공들에 대한 비판이죠. 그럼 봐. 얘에 대한 비판을 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부정적 상황이죠. 자, 그러면 고공들을 비판해서 부정적 상황이 있는 상황에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돼. 자, 그럼 해결하려고 하는지 쭉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 보시면 된다 그러셨죠? 마지막 집약하는 거 볼게. 자, 여러분 이제 고공을 몰라서 좀 힘들 수가 있는데 고공은 뭐냐면 머슴들을 의미해요. 머슴들이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옷 반만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일을 안 해요. 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 있는가? 죽조반 아침 저녁서 많이 먹였거든. 봐봐, 먹였다지. 그러면 누가 주어야? 시적 화자가 주어야. 시적 화자가요. 죽조반 아침 저녁을 고공들한테 더 준 거야. 그럼 이것도 고공들한테 일을 더 하라고 시적 화자가 뭔가 한 거잖아. 그런데도 고공들이 일을 해 안 해? 일을 안 해. 어떡해. 그러면서 시적 화자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 니들이 일을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거를 다 하겠네? 시적 화자가 또 행동하고 있죠.
고공이 일을 안 하는 부정적인 상황에 시적하자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적하자의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필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필기하시고, 자, 한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까지 이렇게 OX 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 오늘 풀어봤던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이제 그 작품들 풀면서 차근차근 가볼 건데, 네, 수업 들으면서 좀 더 친해지고 하면은 좀 더 재밌게 수업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필기해 보시고. 되셨죠? 자, 되셨으면 이제 넘어가서 4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어려운데 한번 같이 가볼게요. 이게 사실 아직 여러분이 이제 중2들이라 잼민이들이라 뭐 모를 수도 있는데, 아니요, 뭐 중2들도 충분히 생각들이 많이 있으니까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안에서는 한 예절 넉넉히 흔들린대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흔들린다라는 거는 삶이 방황을 겪고 있다, 삶이 뭐 힘들다, 이런 게 될 수가 있잖아.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해결 방법이 뭐야? 뿌리가 깊으면, 마음이 단단하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별로 좋아하는 구절은 아닌데 그냥 요즘 문득 떠오르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아니, 죽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일단 안 죽여야 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이 때 공부를 아예 안 하려고 했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다고 뭐 성적이 안 나왔던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재능이 있었으니까 잘 나왔겠죠. 솔직히 뭐 학원 같은 거 아예 안 다녔고 그냥 학교 수업만 듣고 했어요. 그래도 이제 항상 뭐 상위권, 뭐 아주 극상위권까지 가진 못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했었는데, 물론 그 과정이 엄청 힘들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요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다, 좀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2, 3일 지나고 나면 버티고 나면 괜찮아져 있고 그만큼 또 내가 성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시절을 생각을 해봐도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거를 견디고 나면 성장이 있는데, 그 불편한 것들이 나의 성장을 촉진하는 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잘 버텨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이 사람도 그런 얘기 하고 있죠. 밑둥이 잘리는 시련이 있더라도 세수는 돋으니까 뭐는 있다? 희망은 있다고. 그럼 흔들리자, 차라리 어떡하자? 그렇죠. 성장통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성장통을 겪자, 고통행위로 하자, 성장통을 겪자라고 봐야 되겠죠. 흔들리자, 상한 영혼, 고통으로 가자, 성장통을 갖자. 자, 그러면 그 성장통의 결실은 어떻게 되니? 꽃을 피운다는 거야. 결국 어떻게 돼? 개울이 흐르고 등불이 켜지듯이 결실을 맺는다는 거야. 그렇게 뿌리 깊은 벌판에 서서 영원한 괴로움은 없으니까 결국 뭐가 온다? 결실이 온다? 마주잡을 손 하나가 오고 있으니까 버텨보자 라고 얘기했으니까 단호하다, 의지적이다, 둘 다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되셨으면 이제 오른쪽 넘어가가지고 또 비판의식 이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계자나 뭐 연하로 집을 삼겠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황의 도산 12곡은 왜 중요하냐면, 이황이 조선 1등, 조선 최고의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안동인가? 이제 도산서원이 있어요. 이항을 모신. 그곳에 막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이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흥미롭게 보고 가. 여러분도 막 해외여행 가보면 부모님들이 뭐 하버드 대학을 끌고 다니고 하는 것처럼 동양에 있어서 이런 서원들은 그런 학문의 이제 되게 좀 상징적인 공간이었고, 그래서 외국 학자들도 와서 되게 관심 있게 가는 그런 공간이 돼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냐 하는 건데, 유학으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첫 번째는 공부하자야. 또 세속적 가치와 탈속적 가치가 있는데, 자, 이런 거 이제 배우시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살아나가는 것이 세속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는데 재물 없으면 어떻게 밥 먹고 살아. 그 재물욕. 명예가 없으면 우리 세상에서 살기 쉽지 않잖아요. 권력이 없으면 억울한 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이런 욕망들은 사실은 세속적 가치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이런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요소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거부하는 게 탈속이야. 그러면 여러분, 탈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욕망들을 뭐 할 수가 있어? 절제하며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 게 바로 유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인 욕망들만 추구하고 살지 말자. 우리는 욕망보다도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가자. 이게 유학이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럼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 필겠니?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냐? 푸른 산은 계속 푸르죠. 물도 계속 그치지 않죠. 그럼 여기는 지금 자연물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연물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자연물의 지속성을 왜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야. 우리도 지속해서 뭐 하자? 공부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치지 말자. 우리도 지속하자. 우리도 지속적으로 공부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공부라는 게 어떤 공부냐? 우부는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리석어도 공부할 수는 있잖아.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란 건 뭐야? 유교에서 얘기하는 공부로 되게 마스터가 된 사람이야. 근데 유교에서 공부가 거의 완성된 사람도 원래 공부가 최상위권 공부가 더 어렵거든요. 이 사람도 다 못다 하니 공부라는 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 나는 그 과정에서 늙는 줄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있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알겠지만 딱히 누구를 비판한다기보다는 뭐야?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맞니?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누굴 비판하는 게 안 보이는데 이 도산12곡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백구야 왜 멀리 마음 두느냐. 자, 백구는 사전적 의미는 흰새예요. 그런데 함축적 의미가 얘가 뭐였냐면 학자들이야. 야, 학자들아, 왜 멀리 마음 두냐? 지금 현재 얘네가 있는 곳은 어디야? 현재 자연에 있어요. 탈 속에 있어요. 그런데 멀리 마음 두니까 어디에다 마음 둔다는 얘기야? 그렇죠. 탈 속이 아닌 새 속에 마음 둔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느냐라고 뭐 했어? 학자들이 새 속에 마음 두는 것을 비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이 있으면 얘네는 둘 다 틀린 선지인데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이 있으면 비판이니까 맞는 선지인데 이 구절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틀린 선지가 됐더라.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도산 12곡도 같이 이제 정리를 해 보실 거고, 필기자 정리하고 계시죠? 예,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좋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오른쪽 4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인데 왜 그러냐면, 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새는요,
되게 순수한 존재야. 그럼 봐봐. 이 순수한 존재가 죽었다는 거는 되게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포수가 그 순수, 새를 겨냥해버리죠. 그래서 쏴가지고 상한 새를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포수는 어떻게 만들어? 순수한 새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만들잖아. 그럼 여러분, 일단은 이것만으로도 부정적 현실이 분명히 있고요. 선생님, 비판하는 부분은 안 보이는데요. 맞아. 비판하는 부분은 안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를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비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판 함축이 되어 있다, 맞는 선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부지런히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몇 개만 더 해봅시다. 분명히 여러분이 지금 해놓는 게 막 재수함수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좀 편해지실 거예요. 밥도 못 먹고 고생들 하시는데 잘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가가지고 이제 오른쪽 50페이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50페이지. 자, 세태풍자라고 있는데 일단 단어 뜻을 알아야 돼. 세태라는 것은 세상의 상태.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세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개념어인데 풍자. 풍자는 내용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 비판하는 의도와 내용이 있어야 돼. 그리고 풍자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을 텐데 원관념은 숨기고요.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해요. 이게 풍자라고. 됐니? 자, 그럼 세태풍자가 들어가려면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봐봐. 야, 달게 바다. 야,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서 넋을 살게 하자. 비판하는 것 같아요? 긍정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긍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없어서 풍자는 틀렸다, 틀린 선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되셨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필기들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습관을 잘 길러주셔야 내신 대비 어떤 습관이라든지 나중에 뭔가 좀 완벽하게 공부하시는 그 습관이 잡히는 거니까 좀 귀찮더라도 헬스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이제 전완근 근육 헬스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쓰시고 쓰는 만큼 손이 아픈 만큼 성장해 계실 겁니다. 필기하셨나요? 넘어가시고 자, 여러분하고 좀 더 친해져가지고 뭘 재밌어 하고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될 텐데 중간중간 또 친해져 보죠 우리. 자, 계속해서 볼게. 상황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대요. 자, 이게 왜 우회적 비판인 거냐면 이것도 설명을 할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자유롭고 싶어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법도 지켜야 되죠. 여러분 군대 혹시 가나요? 우리 군대도 가야 되거든, 남자애들은. 그러면 나는 법 속에서 살자니 부자유로죠. 그런데 막 다른 사람들이 길 가다 나를 막 때리고 막 이러는 강도를 하고 이러는 범죄에 노출되는 것보다 나으니까 일부의 자유를 국가에 맡겨서 사회계약에 의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게 기본적인 법치주의잖아. 문제는 그런 사회계약설에 딱 의거하면 되는데 얘네들이 어떤 게 생겼냐? 권력자들이 있었던 거야. 자, 그럼 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여기서 불법은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법의 불법도 있겠으나 자연권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가지고 있는 그 자연권을 지키자는 것도 일종의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권력자들이 기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해질녘이 되잖아. 해가 딱 저물 때 국기를 내려. 그럼 국기 개항식과 국기 하강식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면서 해. 그게 지금 남아있는 게 야구장이야. 그래서 야구장에 경기 시작할 때 국기에 대한 격려나 애국가 부르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남아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애국가를 안 부르자 뭐 북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생각을 해봐 얘들아. 아니 왜 야구 경기할 때 애국가를 불러야 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불러야 돼요? 우리가 뭐 외국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일본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북한이랑 싸우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애국가를 부를까? 사실은 그 야구가 처음 도입됐던 시절이 이제 3S라 그래가지고 뭐 스포츠 이런 걸로 국민의 눈을 좀 돌리려고 하고 막 애국심 고취하고 왜냐면 그때 불법적으로 권력을 잡았잖아 군사 쿠데타로. 그럼 봐봐 이 군사 쿠데타한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었겠어? 반대가 있었겠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윤석열 아시죠? 네. 이재명 아시죠 이제? 자 그럼 봐봐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했니? 군사 쿠데타를 시도를 했단 말이야. 옛날이면 성공을 했을 거야. 근데 요즘은 일단 체계 자체가 민주적이고 국회를 점령하려고 갔더니 사람들 다 카메라 들고 있어. 그러면 내가 군인인데 뭐 얼굴이 찍힐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거기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가 나중에 내가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러면요 옛날에는 이 반대 세력들을 탄압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현대는 다 영상 찍어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사실 군사 쿠데타가 실패로 간 거거든. 자 근데 봐봐 그 시절에는 군사 쿠데타가 성공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재판에 의해서 그 사람들 다 감옥에 갔지. 그럼 봐라 이 반대 세력들이 탄압이 쉬워서 다 탄압이 되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시선을 돌려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줘? 야 스포츠 재밌게 봐. 그리고 그때는 밤에 못 돌아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통금이 있었는데 통금도 없애버렸어. 그래서 스포츠 같은 걸로 유흥, 뭐 오락, 놀이 같은 거를 엄청 확 풀어줘. 되게 자유를 주는 듯이 하지만 이거는 기만이죠. 왜? 자기들의 권력을 잡기 위해서. 불법적인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국심 고취야. 자, 애국심 고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애국심 고취해가지고 우리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야 북한의 한민족 뛰는 것도 나는 싫어. 그럼 봐봐. 결국에는 우리 남한의 국민들을 위해서 애국심 고취 좋은 건데 실제로는 남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권력자를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비판한 거야. 이랬니? 그래서 자 뭐다. 애국심 고취라는 것은 그냥 기만일 뿐 실제로는 권력자들을 위험이다. 이게 이 시의 주제라고. 이게 맞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 시의 주제였다고. 됐나 여기까지? 필기 하셨으면. 그래서 이게 벌써 40년 전 얘기라서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뭐 저라고 알겠어요. 그 시절에 저도 안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시절에 제가 태어나지도 않은 얘기 저 어디 배웠겠어. 역사 시간에 배웠고 뭐 문헌 자료로 봤겠지. 그리고 시에 남아있으니까 봤겠지. 여기까지 필기 되셨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야. 자 옛날에는 심지어 뭐가 시작하냐면 영화 시작할 때 애국가가 나온 거야. 여러분 혹시 집에서 TV 봐요? 보통 IPTV 같은 거 보니까 24시간 나오잖아. 근데 옛날에는 공중파밖에 없었고 시작할 때 애국가로 시작해서 끝날 때 애국가로 끝나요. 본 적 있어요 혹시? 니네 이거 안 봤을 거 내가 안 본 애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뭐가 있냐면 애국가. 우리 때는 이거를 계속 봤지.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봐요? 떠나고 싶으신가요? 트립닷컴 앱으로 간편하게 여행을 계획하세요. 예, 떠나고 싶어요 저도. 어트랙 선택해서 한 곳에서 휴가 가고 싶습니다 저도. 뭐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이슨 에어스트레이트 젖은 머리에 드라이와 스트레이트를 동시에 에어랩 다음 거야? 오직 바람으로 다이슨 에어랩 다른 거야 이거? 찰랑이게 오. 다이슨 이런 곡 처음 봐요? 독도 나오고 기러기 끼룩끼룩 보이죠 저기 뒤에? 천지 보이고. 자 그럼 봐 이제 그 얘기야. 영화가 시작하기 전엔 지금처럼 애국가를 경청하는데 애국가 가사 중에 삼천리 화려강산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새떼들이 막 이렇게 빨간색 해를 배경으로 막 날아다니는 게 보였잖아. 얘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새들이 뭐해? 끼룩끼룩인데 말장난 친 거예요. 자기는 그게 낄낄거리다로 느끼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적인 웃음.
차가운 웃음에서 얘를 냉소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낄낄거리고 웃을 때가 아니잖아.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데 경건한데. 근데 애국가를 나는 낄낄대면서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는 비판의 웃음으로 받고 냉소적이라 본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거리고 낄쭉거린다 다 냉소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봐봐. 이 새들은 날아가니까 자유롭죠. 자, 우리도 그러면 새처럼 자유로워야 되잖아. 그래서 날아갔으면 하니까 자유를 희망하는데 결국에는 부자유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여기 혹시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냐. 혹시 해외여행을 안 가봤을 수 있어요. 저도 해외여행 가본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해외여행 가는 게 진짜 힘들었거든. 혹시 해외여행을 안 가본 사람 가본 적 있다. 그러니까 봐봐 여기. 그러니까 혹시 인천공항에서 가본 적 있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인천공항 가보면 알 거예요. 굉장히 크잖아. 물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나가는데 이 동네는 공항이 하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유럽 가는 직항은 없어요. 알고 있니? 근데 일본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던 게 오사카 가잖아. 뉴욕 가는 직항이 있어. 대단한 나라야, 그 나라는. 자, 그 얘기를 왜 하냐. 지금처럼 우리가 알바하다 해가지고 돈 모아서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갈 수 있는 세상이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나이가 몇 살이었지? 뭐 65세 이상만 해외여행을 허가를 내줬어. 나이 어리면 도망간다는 거야. 실제로 그때 북한으로 도망간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은 자유를 희망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니? 부자유롭게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봐. 뭐라고? 애국심 고취를 하는 건 좋지만 이건 뭐야? 기만이고 실제는 독재 권력의 불법 권력의 강화라는 거죠. 너 우리를 비판해? 너 애국자 아니네? 깜빵.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권이 잘못돼 있고 불법이고 독재인데도 비판을 못하고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돼? 부자유스러운 삶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 상황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였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기를 읽어보곤 하면은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 이 작품은 이제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겠고 저랑 같이 작품을 듣고 정리하다 보면은 차근차근 머릿속에 좀 쌓여요. 뭐가 쌓이냐? 역사가 쌓여. 그러니까 왜 역사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뭔가 인류가 만들어 온 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일단 역사 공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이는 거고 참 재밌는 게 이제 지금 이 반이 이제 중2 대상으로 하는 반이란 말이야. 그럼 중2, 중3, 고1, 고2, 고3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되게 왜 중요한 시기라는 거냐면 우리가 20에서 25이 되는 성장기랑 25에서 30, 30에 35 나이를 먹을수록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50살에서 55살쯤 될 때의 5년하고요. 여러분을 비교하면 여러분은 5주 정도 변화하면 50에서 55살 정도로 변하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은 급성장하는 시기니까 잘 배우시고 잘 성장하셔야 되거든. 자, 그럼 봐라 얘들아. 비판이 있는데 대놓고 자, 우회적의 반대말은 직접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직접적으로 독재 정권 비판 못하지. 그랬던 깜빵 가니까. 그러니까 뭐로 비판하는 거야? 기러기 같은 거로 낄낄거린다. 이런 걸로 돌려서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우회적 비판이 나타나 있다. 맞죠? 직접적으로 했다 그러면 감옥 갈 거고 직접적으로는 나타나 있잖아요. 된 여기까지? 네, 필기 정리해 보시고요. 비슷한 데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사실 우리나라도 상당히 비민주의 국가인데 뭐 북한, 예,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생겼는지 러시아, 이번 휴가 때 많이 가죠. 태국, 봐봐. 여긴 다 부자유의 끝판왕들이야. 예를 들면 태국이요. 왕실 모독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태국 여행 가본 사람들 알 건데 금색 옷을 입은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서 있어. 집회에도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모독하면 감옥 가요. 자, 러시아는 이제 푸틴 황제가 계시잖아. 여기는 뭐 김정은 왕조죠. 여기는 시진핑 황제죠. 일본도 뭐 명목상이지만 일왕이 있잖아. 그럼 봐봐.
이 사람들이 다 뭐가 있어 지금? 그렇지. 어떤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군주적인 모습, 왕적인 모습,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 봐. 우리가 당장 우리나라에 40년, 50년 전에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닌 거지. 자, 그럼 봐라. 이 동네 가가지고 우리가 대놓고 이렇게 못 오고 나면 감옥 간다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그렇듯이. 그래서 직접적으로 비판 못하고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뭐 지금이라고 다르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네 친구들을 만나잖아. 그럼 이 동네 친구들은 뭔가 우리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런 거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랑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때때로 막 중국 사람들 불편해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이런 문화가 달라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넘어가시고 52페이지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비유인데 이런 거 얘들아. 두꺼비 본 적 있어요? 되게 못생겼어요. 개구리는 좀 귀여운데 두꺼비는 좀 진짜 못생겼어. 다리도 짧고. 근데 두꺼비가 두엄이라 그래서 이 두엄은 뭐냐면 퇴비인데, 퇴비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분뇨를 해가지고 모든 잡다한 쓰레기를 넣어놨는데 이게 나중에 거름이 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냄새도 엄청나고요. 막 좀 더러워요. 그럼 거기에서 살고 있는 두꺼비야. 그러니까 두꺼비 속속을 일단 더럽다고 본 거야. 근데 두꺼비가 낼름하고 뭘 잡아먹었냐? 파리를 잡아먹었거든? 그럼 얘도 피라미드 구조다. 자, 두꺼비는 지금 중간 지배층이에요. 그럼 중간 지배층인 두꺼비가 낼름하고 누굴 잡았어? 파리를 잡아서 못 살게 굴어. 그래서 중간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착취하는 거예요. 두꺼비가 파리를 낼름 물어댄 게. 그럼 이 자체로 일단 비판인데, 얘가 그거 아니? 혹시 뭐 일진, 이진 이런 개념 알잖아요. 그러면 요즘 막 이제 이진들을 이제 좀 희화하는 그런 유튜브들 있잖아. 그럼 그런 거야, 얘도. 얘도 이진이야. 그럼 막 애들 막 괴롭히다가 일진이 나타났어. 나타난 것도 아니야. 얘가 그냥 그림자가 쌩하고 보였어요. 그랬더니 그림자 보고 얘가 놀라가지고 떼구르르르 간 거야. 몽개그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비판을 하는 거 똑같이. 야, 우리 인간도 그렇구나. 중간 지배층들이 피지배층을 착취하는 못된 애들이구나라고 두꺼비가 파리를 잡아먹는 걸 보면서 중간 지배층, 피지배층을 착취한다고 비판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백송을 보고 얘가 놀랐잖아요. 몽개그하잖아. 약간강약이죠. 또 약간강약에 대한 또 비판이 들어가 있죠. 된 여기까지? 그래서 두 가지 비판이야. 그래서 몽개그로 얘를 희화화, 웃음거리로 만들어. 요즘 뭐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대통령들 이상한 거 합성해가지고 막 웃음거리로 만들어. 이런 거 희화하는 거예요. 왜? 비판하고 싶은 거지. 됐니 여기까지?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아니라 뭐라고? 시에서 다루는 대상에 대한 뭐가 있다? 비판의식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시적 대상에 대한 비판의식이 있다. 되셨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내가 방금 얘기한 것 같아서 읽어볼게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갖고 애헴하고 있었어. 근데 건너살을 보니까 백송골이 떠 있어서 가슴이 깜짝 놀라가지고 풀떡 뛰어서 도망가다가 두엄, 막 똥이고 막 이런 게 섞여 있는 이런 데 막 자빠지고,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뭐야? 아이고, 야, 내 뭐 날쌔서 다행이지. 야, 크게 다칠 뻔했네. 라고 두꺼비가 허세를 부린다는 거야. 그럼 얘는 몽개그를 하면서도 허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희화화해서 비판하고 싶은 거지. 여기까지 그림 그리면서 이해되셨나요? 네, 잘 보시면 좋겠고, 사실 저는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게, 우리 조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대안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애는 정말 영리하고 똑똑하고 얘가 너무 멀쩡하거든. 근데 부모님 두 분이, 이제 누나는 수학과 의사고 매형은 서울대 사학과로 나와서 석사 박사 하다가 치과 의사야. 근데 두 사람 다 공부 되게 잘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부 가지고 재벌 될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자기들이 공부를 해서 그만큼 살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들은 그만큼 공부를 했으면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근데 그 왜 그러냐면 재벌들을 지근거리에서 못 봐서 그래요. 진짜 잘 사는 사람도 사실은 사는 거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이 우리나라 제도권이 현타가 왔는지 애를 대학을 안 보내, 애를 그 일반 학교를 안 보내고 자꾸 뭐 대안학교 보내고 또 우리나라 학교가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나 봐요. 근데 실제 우리 때는 학교가 진짜 이상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한 15년 전쯤 이제 재수학원 다녔었는데 재수학원이잖아. 학원이잖아. 학원인데 지각한 시간만큼 때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누구 하면 30분 지각했잖아. 그럼 30분 맞고 시작을 하는 거야. 학원이. 학교는 어떻겠어? 더 맞았지. 그 진짜 하루에 많이 맞는 날은 하루에 50대씩 맞고 그랬어. 그런 시대를 겪었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 우리 누나 막 매형은. 그래서 애를 초등학교를 안 보내고 막 대안학교를 보내고 얘가 아직도 글을 못 읽고 있어. 아직도 까막눈이야. 내가 지금 휴가 때 가가지고 얘를 한글을 딱 떼주고 올 건데, 자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좀 이 교육을 받는 장점과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굳이 세상을 이렇게 계급적으로 볼 필요는 없거든. 왜냐하면 계급이 우리가 막 신분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까. 하지만 요즘 시대로 사실은 분명히 계급은 있어요. 왜냐면 봐라. 너희는 법을 준수하며 살지. 너희가 법 어기면 감옥 가지. 그런데 법을 어겨도 감옥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그럼 우린 특권계층이라 그러지. 우리나라의 특권계층은 누군 것 같아? 정치인들이야. 그러면 왜 정치인들은 특권계층이 됐냐면 조선시대랑 비슷해요. 여러분 양반전 공부하셨죠? 양반전. 양반들은 뭐해? 죄를 저질러도 얘네는 감옥에 가지 않잖아. 즉 얘는 안 써도 돼. 이거는 특권계층이잖아. 근데 왜 이런 특권계층을 갖고 있었냐면 서양하고 똑같아요. 자, 서양에도 뭐가 있었어? 제1신분이 있었어. 제1신분은 누구였냐면 성직자예요. 얘네 다 특권계층이야. 자, 그럼 봐. 이 성직자가 뭘 만들어서? 종교 교리를 만들었고 그것에 의해서 제2신분 귀족을 비롯한 행정관료들, 정치인들한테 얘네들이 지배할 수 있는 지배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제3신분 평민들이 그 피지배를 받으며 살았잖아. 자, 이게 옳다라고 믿게 했던 거는 이들의 종교 결이었던 거다. 그러면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양반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시절의 종교 교리인 유교 경전을 공부해서 그거를 전파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제1신분 특권계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귀족이었던 거지, 조선은. 그럼 봐. 이게 현대에도 마찬가지라니까. 죄를 저질렀는데 감옥 안 가잖아. 누군지 알잖아, 니네도. 그럼 결국에는 뭐야?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이 왜 특권계층이 됐냐?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종교의 성직자이기 때문이야, 얘네가. 그래서 이 구도를 일단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왜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나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뭐야? 이걸 가지고 문학작품을 쓴 건 너무 최신이라 수능에 내기도 힘들고 이런 배우기도 힘들어. 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안 됐잖아. 그런데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본질은 안 변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본질이 이렇구나 라는 걸 배우고 역사적으로 그랬구나. 그럼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거를 차차 고민해 볼 의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53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내면에 대한 성찰이라는 건 자기 속마음에 대한 고민 같은 거잖아. 자, 그러면 가와 나를 이제 볼 텐데 여기는 겉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대화하고 있죠. 그럼 대화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니까 내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대화가 나타났으니 내면이 아니고, 자 반면에 다를 보자. 다는 대화라기 좀 그렇고 아빠가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내면이 좀 더 드러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내면이 덜 드러나니까 틀린 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화냐 아니냐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